지금부터 평화철도가 주최하는 특별 대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름 휴가, 열차 타고 원산 해수욕장 가려면 이렇게 이제 주제를 달았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한미합동 군사연습이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바이든이 중국을 견제하고 북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그동안에 축소되어 왔던 전쟁 연습을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확장 억제 협의체도 가동시킨다고 하니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이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특별 대담자는요, 북에서 이제 이탈을 해서 2010년도에 한국에 들어오셨고, 대구의 보건대학을 나오고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 김지희 선생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김지희 선생님과 함께 어떤 내용을 다루고자 하느냐면요, 우리 남북철도는 4개 구간이 있는데 2개는 다 철도가 연결되어 있고 2개는 새로 깔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열차 타고 동해 북부선을 통해 가지고 원산 해수욕장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북 제재, 전쟁 연습 때문에 이제 가로막고 있는데요. 그 경원선, 동해 북부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2개의 선의 주요 도시 있지 않습니까? 평강, 세포, 안변, 원산, 단천, 함흥, 주요 도시에 대해서 쭉 낮은 선봉까지 이렇게 타고 가면서 얘기 듣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화면 공유를 통해서 자료를 일단 띄우겠습니다. 자료 잘 보이시죠? 자, 김지희 선생님, 네. 우리 지금 한반도에는 서쪽에 경의선이 있고 동쪽에 이제 동해 북부선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다 이제 철로가 깔리고 시험 운행까지 했습니다. 정세가 나빠가지고 지금 다니지를 못하고 있고요. 가운데에 경원선, 이제 경성에서 원산까지, 애초에 경원선. 이 경원선이 이제 우리 백마고 지역에서 평강까지 26.5km가 잘려져 있고요. 그리고 철원에서 옆으로 내금강까지 이 철도가 지금 이제 잘려져 있습니다. 금강산선입니다. 이 4개의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이제 지금 제진에서 이제 타고 가면은 금강산 청년역이 있습니다. 북쪽에. 거쳐서 안변역을 거쳐서 고원을 거쳐서 함흥, 단천, 길주, 청진, 나진 선봉까지 이렇게 가는 동해 북부선. 북쪽에서는 이제 평라선이라고 그러는데요. 평라선은 이제 평양에서 나진까지 가는 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청년선, 이 북쪽에 고원까지 가는 요선이 있고, 경원선은 이제 평강에서 고원까지 가는 이 선은 이제 여전히 경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청년 이천선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천에서 고원까지 강원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길주에서 해산 만포까지 해상까지 이어지는 백산 청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의선은 이제 뭐 평양에서 의주까지, 이렇게 이제 쭉쭉 연결되어 있는 만포선은 이제 만포에서 이제 저 해상, 지반, 중국 땅은 이제 지반이라고 그러죠. 지안. 그 이제 북쪽에서는 만포. 이게 이제 타고 쭉 삼지연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해산에서 재작년 12월 달에 삼지연까지 철도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도 열차 타고 백두산 바로 밑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남북 철도만 연결된다면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있습니다. 우선 김지희 선생님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한국에 들어오셨잖아요.
네. 몇 년도에 이제 북쪽에서 중국을 건너가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김지혜 선생님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자기 소개를 우선 좀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북에서 살다 온 북한 이탈주민 김지희입니다. 저는 17살까지 고등학교, 중학교 다 다니고 인민군대, 조선인민군 해군에 7전대에 입대해서 한 8년간 군사복무 하다가 간호장으로 이제 직발군인으로 8년간 하다가 제대되면서 고등의학전문학교 추천받았습니다. 고등의학전문학교 3년 다니고 준의학과 3년 다니고 졸업해서 제2예방원에서 준의사로 검진과에서 근무하다가 한 8년 근무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난의 행군을 거쳤죠. 거친 과정에 조금 어려워서 다른 분들도 다 어렵지만 저도 어려웠으니까 중국에 계시는 삼촌을 찾아서 돈을 내고 중국에 나왔다가 주변에 있는 중국 분들이 남조선으로 가면 돈도 벌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유혹적인 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남조선에 가서 나도 돈 좀 벌고 그 돈 가지고 저국으로 가서 절반은 제가 이제 날짜 기일을 지냈으면 뭐랄까 날짜 기일을 이제 연기하고 뭐 제멋대로 이제 기일을 어겼으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장사 미천을 마련하려고 남조선에 왔다가 정착하게 됐습니다. 정착해서 제가 2006년, 2007년 초에 중국에 나왔다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2008년 말 그때 태국을 거쳐서 삼국을 거치는 게 한 1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 있어갖고 2009년도, 2008년도에 대한민국에 들어갔고 국정원에서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조사를 받고 하나원을 거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종로구 무학동에 살고 집을 배정받아서 살고 있고 와서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지 선생님은 아버지는 그 한국 전쟁 때 네. 중국 지원군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니, 어머니는 한국 전쟁 때 어머니가 간호원으로 네. 참전을 했고 굉장히 그렇게 하여튼 그리고 보건대학을 나오고 또 군복무를 8년 하시고 그죠? 군복무는 낮은 선봉에서 했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의사 밑에 준의사가 있고 그다음에 간호사가 있대요. 우리 김지 선생은 준의사였답니다. 근데 그 자격이 남쪽에 통하지 않아 가지고 보건대를 새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 치공 그 전공하셨죠? 네. 네. 아이고, 전공해서 뭐합니까? 취업이 너무너무 잘 안 됐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어야 될 텐데 그죠? 우리 네. 서로 협력해 가면서 좋은 네. 기회를 빨리 만들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북쪽에 이제 그 열차선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네. 이용률, 그러니까 네. 열차를 자주 타는 편입니까? 아니면 버스를 많이 이용하나요? 좀 어떻습니까? 열차를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음, 전국적으로 인민들이 왜냐하면 휴가가 보름밖에 안 돼 있습니다. 네, 남쪽 휴가가 보름이기 때문에 네, 거기는 이제 한국 분들이 또 탈북자들이 와서 거주 이동이 잘 안 됐다고 막 비방하고 욕하잖아요. 거주 이전을 잘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한 동네에서 3대가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네, 하고 굳이 뭐 원산에서 함경남도로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네, 일날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열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군인, 네. 그다음에 사무일꾼들, 출장, 네. 가재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열차를 많이 이용하고 네. 그다음에 네. 요양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증명서를 직장 거의 다 80%는 직장 다니거든요. 남녀로서 관계없이. 그러니까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뭐 가정사에 일이 있거나 그다음에 결혼 때문에 뭐 타도에 가는 일, 결혼 때문에 타도에 가는 일은 없고 이제 네. 가정 사망이거나 뭐 이모가 돌아가시거나 그다음에 뭐 삼촌이 돌아가시고 할 때는 이제 공장 교육소에다가 증명서 발급을 받고 승인을 네. 받고 네. 가는 외에는 그렇게 열차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열차든 버스든 먼 거리 이동이 자주 있지는 않구만요. 네, 자주 있지 군인이나 이제 않습니다. 사무원 출장 가거나 이럴 네, 때 네, 네. 집하고 네, 직장하고 이제 주로 붙어 있고 하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 김지 선생님은 열차를 타보셨을 거 아니에요? 탔죠. 원산에서 태어나서 원산에서 거의 뭐 군대 가기 전까지 이렇게 네, 살고 또 군대 8년 근무하고 난 다음에 낮은 선봉에서 군 네, 복무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원산에 오셔가지고 네, 준의사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의 원산 사람이에요. 그죠? 그럴 네. 때 이 평라선이라든지 이 음, 밑으로는 금강산 청년선 아니면은 평강까지 가는 경원선을 타보셨습니까? 탔죠. 예. 왜 탔냐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간염예방원에, 제2예방원에서 검진과에 있었기 때문에, 북에는, 뭐가냐, 금강산 호텔, 네. 시중어 호텔, 그 다음에 원산의, 호텔. 이제 여기 간염 검진 비용 간염 검진 나가거든요. 대단하니까 이제, 버스를 타고 출장도 가고, 그 다음에 예. 병원에서 백신, 간염 백신, 거기는 간염 백신이 조금 간염 환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네. 비형 간염 환자들을 위해서 제2예방원 같은 데는 출장 무서우니까 백신을 가지고 이제 각 군마다 골고루 넣어주거든요. 뭐 네. 판교 20대 많지도 않아요. 20대 그다음에 뭐 평강에 20대 이렇게 하면 담당 의사들이 가지고 출장을 가서 하다 보니까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시집 가기 전까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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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열차를 탔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열차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는 지금 저 통천 쪽으로 열차가 나 있다라고 하는데 통천 쪽에는 열차가 나 있지만 열차 다니지는 운행 않는다. 예. 네. 철도는 왜냐면 있지만은 열차가 다니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강원도는 최전년 지대잖아요. 최전방 최전선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60, 한 70%가 군인이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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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군인으로 되어 있고 산이 또 80%가 다 산이니까 예. 여기는 허위사령부 그다음에 보위부 승인 하에 증명서를 내갖고 여기를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번호를 잘 내주지 않습니다. 네, 네, 왜냐면 네. 남쪽을 막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음, 내주진 않고 음. 그래서 여기는 기찻길은 있지만 북쪽 사람들이 기차 타고 여행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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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쪽에서 철도선을 나갔고 뭐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없고 그다음에 여기는 버스로 운영합니다. 네, 네, 원산 네. 버스를 가는데 여기는 10호 초소가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10개, 초소가 10개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증명서를 검열하고 소지품 이런 것도 이제 남쪽 사람들이 기준에서 봤을 때 야, 소지품까지 검사하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말하면 안 돼. 왜냐하면 북쪽의 제도와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전년 지방에 가는 데는 뭐 불순한 도구 같은 가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이제 검사도 하고 그래서 통과가 되면 또 이제 고성까지 가거든요. 근데 고성에 갈 이유는 별로 없어요. 네, 네, 북쪽 네. 평양 사람들이 고성에 갈 이유는 없고.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제 동해 북부선이라는 것이고 네, 네, 북쪽에서는 금강산 청년선입니다.
네, 이게 이제 옛날에는 양양에서 이 네, 남쪽에 현재 남쪽에 있잖아요. 음, 양양, 낙산사, 속초, 네, 그다음에 간성을 거쳐서 거진, 제진, 현재는 이제 제진역은 복원이 네, 되었습니다. 제진, 그 북쪽에는 이제 초구, 고성, 삼일포, 외건간 3일도, 네네. 이쪽이 쭉 있는데 현재 열차는 안 다닌다는 거죠. 열차 안 주로 다닙니다. 주로 네, 군인들이 또, 많고 정명수 네, 발부가 이제 최전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고 네, 일반인이 가고 싶다 하더라도 잘 못 가겠구만요. 근데 네, 원래 역은 이렇게 촘촘히 많았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하고 이 거성에 가는 일은 없고 금강산으로 가려고 하면 거성을 통해서 가야 되니까 네, 네, 여기까지 이제 금강산 견학을 갈 때 네, 네, 국가가 네, 각 공장 기업소에서 모범 노동자들 추천을 받아서 단체 조직을 할 때는 이제 버스로 이제 거쳐서 시포처서를 거쳐서 시포처서가 10개 정도 되는데 네, 네, 버스에 네, 내렸다가 다 검사하고 다시 올랐다가 또 한 몇 리 가면 또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갖고 금강산 견학을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버스 금강산에 가신 분들도 있죠. 뭐 전국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평강행이 있습니다. 네, 네. 평양 이곳이 음, 평강까지 가지요. 그다음에 음. 갈마 원성까지 가는 또 열차가 있습니다. 아, 갈 갈마에서 야위 원성까지 온성. 네 원성까지 네, 끝에까지 네, 가는 네. 열차가 있습니다. 이게 아, 이제 평양에서 사륜 거쳐서 이 선이 평강까지 오는 선이 있구만요. 네 있습니다. 음. 그리고 뭐 가는 열차가 뭐 열차는 40km, 속도는 어떻습니까? 30km 정도 30km. 덜렁덜렁 해갖고 갈마에서 원성까지 가는 게 24시간 갑니다. 아, 덜렁 갈마에서 네, 온성까지 네. 24시간. 그다음에 중구평이 있습니다. 구평은 네, 없고 네, 네, 왜냐하면 네. 가는 노선이 거의 다 산에 들어서 산길을 이렇게 철길을 놨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평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도 되지만 이 음, 구림돌이가 많아요. 그다음에 굴간이 많고 그래서 네, 중부평은 있는데 중부평은 가다가 서고 한 뭐 10개 리를 욕을 지나서 한 번 서고 또 뭐 10개 지나서 이렇게 서다니까 중부평은 있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24시간 간다고 보면 됩니다. 준급행은 좀 속도가 어떻습니까? 시속 한 60km? 아니요. 뭐 음, 거기서는 뭐 한 40km, 50km 40km 음, 되겠죠. 조금 그죠. 조금 빠른데 근데 조금 빠르고 빠르다고 서지 않고 촘촘히 계속 서지 하니까 않고 띄엄띄엄 하니까. 사람들이 빠르다고 생각하겠죠. 네, 근데 네, 네, 그게 속도가 뭐 한 40km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 40km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정확하지 네. 않고도. 자, 그러면은 이제 각 경의선과 동해 북부선 중심으로 해서 주요 음, 도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원선은 이제 북쪽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쪽에 백마고 지역에서 북쪽 음, 평강까지가 잘려져 있습니다. 음, 26.5km. 음, 북쪽에는 평강, 복계, 그다음에 음, 세포, 청년, 보산, 음, 안변, 많이 들어본 안변, 갈마. 네, 갈마역과 원산은 좀 또 떨어져 있어요. 그죠? 네, 이것이 이제 그리고 문천을 거쳐서 고원까지 이어지고, 고원에서 이제 평라선을 만나가지고 낮은 네, 선보까지 이어지는 이런 역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경원선을 한번 살펴볼 때, 네, 이 평강 그 세포등판이라는 게 굉장히 고원지대잖아요. 네, 지대는 높은데 굉장히 평평하다면서요. 네, 이 세포등판, 세포 청년 평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세포 동파는 평강과 세포 평강 이천을 연결해서 하나의 연결한 게 아니라 하나의 둥판이죠. 그리고 그전에는 여기가 그러니까 농사가 잘 안 돼서 네, 이게 무료진 땅처럼 관리가 잘 안 됐어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는 또 어군단, 군단, 그러니까 군인들이 군부대가 많이 주둔돼 있기 때문에
사회 농장 사람들이 거기 주둔해서 관리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네, 네, 북쪽에 네. 군부대 주변 100m 밖에 사회 사람들이니까나 군인이 아닌 농장원들이 좀 있지 그 안에는 군인 가족 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네, 군인 네. 가족들이 다 관리할 수는 없고 군인 가족들은 오직 돼지 기르는 곳, 돼지 길러서 이제 군인들이 식사, 돼지 공급하는 곳, 그게 많이 했기 때문에 돼지 풀을 뜯어서 그 세포 둥판에는 진짜 잡초만 무성했어요.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었댔어요. 네, 네. 강원도 내에서 계획을 세워갖고 뭐 했냐면 염소를 방목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했지요. 근데 돈의 예산을 가지고 각 공장 기업소 청년 덜격들을 모아갖고 또 공장 기업소 직맹원들, 당원들 모아갖고 덜격들을 모아서 각 강원도 내에서 덜격들을 모아갖고 세포 등판에 가서 여기 지금은 평야하고 정말 사람들이 그 인조 풀을 다 심어서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풀 뿌리고 나무 뿌리고 정말 엄청 무성했거든요. 그 아, 작업, 그 작업을 저가 있을 때 청년 덜격대가 그러니까 이 구상이 돼 있는 거는 당정위원회 구상이고 이제 네. 일반적으로 강원도에서는 이 세포 등판을 어떻게 이용해보자 이렇게 해갖고 청년 덜격대가 사로총, 그다음에 직맹, 당원 이렇게 해갖고 덜격대가 많이 나와서 한 몇 년 동안은 이 풀뿌리 뽑는 그 뿌리만 뽑는 때가 있었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에 그게 많이 이제 뽑아지고 강원도 내 예산 가지고는 이 벌판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네, 예산들이 네, 좀 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고가 그때 보고가 된다고 했댔는데 그 이상은 이제 모르겠고 이제 네. 배가 그래서 이게 공장이 지금 음, 1억 저지 5천만 평이랍니다. 1억 네, 5천만 평의 대규모 축산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네, 남쪽에 단일 목장이 이제 삼양목장이라고 있어요. 남쪽 네, 삼양목장. 네, 삼양목장의 50배 크기랍니다. 네. 엄청 크죠. 그렇게까지 만들기까지 그 풀을 엄청 뽑고 개간하는데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겠네요. 돌격대들이. 엄청 진짜 있잖아. 이거는 말로 있잖아. 남쪽 분들이 저까지 가끔 말하는 말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수고를 헤아릴 수 없어요. 정말 힘들지요. 예, 김지 선생님이 이탈한 이후에 2012년 9월 22일 날 착공을 해가지고요. 네. 2012년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한 이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2017년 10월 달에 완전히 완공을 해가지고 네, 네. 세포등반의 축산단지 이 부분이 음.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 중에 하나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 그 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했듯이 그 이제 단기간 내에 할 수는 없죠. 이제 거기는 이제 운반 도구들이 많이 디젤 그러니까 이제 굴착기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이제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부터 강원도 내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국가가 나서서 거기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갖고 전국의 덜격대 다 모아서 투자를 해갖고 이거를 완성한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이 세포 등판이 저는 세워졌다고 저는 세포 등판이 이렇게 막 펴졌다 그럴 때 너무 사실상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포에는 음, 나달이 하나도 잘 안 되거든요. 여기가 감자밖에 안 되거든요. 세포에서 나는 감자만 정말 맛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방목을 한다고 하니까 그 원산에서도 저희들이 있을 때도 염소 방목을 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안 됐죠. 그런데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어, 남쪽에도 남쪽에도 없는 거 정말 완성된 게 정말 부럽습니다. 네. 가보고 싶. 자, 다음으로 한번 다른 도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산입니다. 네, 경원선이 원래 이제 용산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음, 서빙고, 왕십리, 청량리, 쭉 철원을 거쳐서 이제 평강을 거쳐서 안변을 거쳐서 이제 원산까지 가는데 이 원산은 사실은 이제 일제 때부터 유명한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렇죠. 명사십리죠. 네, 이쪽이 이제 갈마인데
갈마 휴양이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송동 네, 관광지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식령 스키장이 여기에 있고, 그죠? 네, 금강산이 11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원산에서. 네, 원산에 또 유명한 이제 서광사, 음, 서광사가 이제 있죠. 네, 그래서 원산에 대해서 일단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네, 어, 마시, 순서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원산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원산은 조선에서 북에서는 원산을 국제 항구문화 휴양도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여기가 소나무 밭으로 되어 있어요. 원산은. 음, 원산 해수욕장이 이제 6.25 전쟁 이게 엄청 많이 좀 폭격을 받았잖아요. 미국에. 네. 폭격 완전 잿더미가 완전 그다 움푹패인 거를 김일성님께서 이제 소나무 갖다 심으라 그래서 소나무 숲이에요. 소나무 아, 숲이 이어져 있고 백사담은 운빛 모래라고 해서 우리 지금 시계 한국에 이게 모래 시계 있잖아요. 예, 그 예, 예. 모래가 원산 해수욕장 북쪽에는 모래가 다 그렇습니다. 마전 해수욕장도 그렇고 해수욕장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갈마반도에 갈마 휴양소 자리 여기가 옛날에 80년도인가 70 몇 년도에 그 이웅평이 여기서 넘어왔거든요. 아, 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원래 갈마반도 여기 갈마 비행장 자리 여기 원래 갈마 비행장이었습니다. 네, 군인이 네, 이웅평이 넘어오면서 이 갈마 비행장 노출이 됐다 그래서 비행장을 안변으로 옮기고 네, 여기를 분양 해수욕장으로 만들었죠. 그다음에 이 예, 갈마 휴양구역이라고 제가 끝에 있잖아요. 예, 여기 예, 예, 예. 여기는 비행사들을 위한 휴양소가 있습니다. 엄청 예, 잘 지어졌어요. 어, 이게 지상으로 아니 바다 밑으로 5층인가 3층으로 돼 있고 3층으로 돼 있고 지하로 그다음에 지상으로 12층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엄청 잘 돼 있어요. 여기가 휴양지고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김정은 위원장님이 여기 갈마 비행장 만들고 그다음에 다시 비행장 만들고 휴양지로 여기는 정말 해당화도 동백꽃 이런 게 정말 잘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이쪽 뒤쪽에는 호수가 있습니까? 호수요. 예, 아니 호수 없어요. 이게 예. 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원산 만으로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파도 이런 게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네, 여기는. 네, 네, 네. 그다음에 아, 뭐 그래서 부산 해운대와 함께 원산의 면사심리해수욕장은 일제 네, 때부터 굉장히 네, 유명을 네,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원산에서 살다가 원산만 아니라 좀 뭐야 라진에서도 군사복무했고 이제 마전에도 이제 해군대학이 그때 마전에는 해군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해군대학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좀 하수를 하기 때문에 방송을 했어요. 군부대에서 네, 방송 네,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배 타고 좀 잘 다녔는데 제가 그래서 제 원산에 대해서 원산이나 뭐 전국에 조금씩 잘 아는데 저기 해운대를 갔더니 모래가 있잖아요. 네, 모래가 네, 막 네. 굽고 그다음에 발이 막 아프고 또 깜짝 예, 놀랐어요. 해운대 가니까 이 돌이 있는 게 다 새까맣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유를 모르겠어. 예, 근데 북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그다음에 그 강원도 속초에 친구들하고 이제 한번 놀러 갔댔는데 거기 가서 빠져서 죽을 뻔했어. 둘이 막 동동동동 또 내려가고 있잖아요. 음, 해상대 그 사람들이 와서 저희를 건졌는데 북에는 이게 이제 제가 북에서 살아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모래가 한 5m? 5m까지 이게 평범하거든요. 예, 거기다가 예, 점점 이렇게 좀 깊어지는데 여기는 사람이 서 있는 데서 이렇게 펴 있더라고요. 예, 예, 네네. 그래서 저희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 그러나 이제 남쪽 분들이 만약시 원산으로 이제 휴가를 가고 휴양을 간다라고 하면 아마도 한 달씩 묵고 여기에는 뭐 전세나 내고 뭘 돈 내려만 오지 거기서 안 올 것 같아요. 예, 정말 예,
진짜 가보면 아니야. 그리고 동그라파 사회주의 나라 90년대까지는 러시아가 마지막에 망할 때까지는 외국인들 있잖아요. 원산에 그 성돈 휴양소 있잖아. 아이들 이제 야영소가 있는데 거기는 그 나라 동그라파 나라 아이들이 계속 야영 오고 해마다 그렇게 하고 외국인들이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들 거기에 와서 보름씩 한 달씩 그 해수욕장에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예. 90년대 지나면서부터 이제 북하고 남쪽하고 이제 이 긴장이 그렇게 되니까 북쪽에 갔다가 전쟁 나면 못 가잖아.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좀 끊어지고 않았거든요. 그 전에까지는 휴양지로서의 국제문화 휴양도시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하고 지금도 가면 정말 잘 지어져 있어요. 네. 제가 남쪽에 와서 건설하는 걸 보면 대비도 안 돼. 거기는 김성주성님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늘 말하는 말이 아파트 하나를 지어도 만년대계로 후대들에게 넘겨줄 수 있게끔 그렇게 지어야 한다고 늘 말해서 예. 좀 평양도 한번 보세요. 그 건물들이 얼마나 현대적으로 잘 지어졌는지. 이게 이제 갈마 해수욕장입니다. 네, 김지 선생이 아마 건너온 이후에 네, 이렇게 네, 이제 엄청난 규모로 개발을 네, 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국제 문화 관광 도시로 네,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해수욕장 모래가 네. 굉장히 길어요. 폭이 넓어요. 심리다. 어, 그, 심리라고 돼, 심리. 예. 심리, 심리. 이게 이제 길이도 넓지만 폭도 이 엄청 넓죠. 백사장 폭이 굉장히 넓단 말이죠. 이게 근데 비행장이었어요, 비행장. 예, 남쪽에도 이제 그 이 백사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아직 원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이 넓은 백사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갈마고요.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이제 공사를 짓는 거죠. 네, 이 네. 지금 이 호수 같은 이거는 이 바다 말고 이 옆에 있는 거 이거 말이죠. 이건 네. 인공으로 물을 아니, 들여가지고 인공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네, 이거 자연적으로 돼 있는 호수처럼 돼 있어요, 이거, 물이. 네, 네. 아, 이런 게 원래 있었구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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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를 제가 갈 수 있었던 기회는 언제냐면, 우리 80, 정영일 위원장님 음소거 해제를 해주시고 네. 이 갈마 해수욕장하고 마식령 이런 부분은 김지 선생이 온 이후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건 뭐 저도 마식령 식당 원산은 직접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진천규 기자가 최근에 다녀온 자료를 보시면 훨씬 잘 알 것 같고 북쪽이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구를 하나의 관광특구로 묶어서 개발한 건 다들 아시고 계실 거고요. 원산이 예전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일제강점기 때부터 일본이 전략적으로 키운 산업항이죠. 그러니까 예, 북부에서 생산된 각종 지하자원, 그 다음에 목재 예, 등등을 일본 본토로 실어 나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거점 도시 예, 하나였어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조선 사람들에게 원산은 아마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부산에서 저기 한북도 지금은 이제 자강도 양강도 어디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이제 가운데니까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김진 선생 설명하셨지만 풍광이면 풍광, 물산이면 물산, 산과 바다들이 한 군데 어우러진 곳이라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원선 같은 경우에는 경원선을 타고 가면 원산에 도착을 하잖아요. 예, 그럼 금강산 관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원산 명사십리를 둘러보고 내금강부터 관광을 예. 시작해서 외건강. 내금강,
네네. 외금강 위쪽에 있죠. 그래서 내려와서 외금강, 해금강을 구경을 하고 다시 이제 경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코스가 일반적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북쪽에서 출발할 수도 없으니까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도 고성으로 가서 네. 거기서 이제 외금강부터 시작해서 음. 닭 끼기 전까지는 이 내금강 그 관광길도 열렸죠. 네. 뭐 버스 타고 한참 가긴 합니다만 음. 그런 이제 연계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아무튼 남북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결실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원래 이 금강산 자체보다도 이렇게 원산을 국제 관광 도시로 육성하려는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세포등판도 있고 마식령 스키장도 있고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이제 관광 자료나 중국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시사철. 예. 봄에는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에는 또 스키장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이기도 하지만 사시사철 이 인민들이 휴식하고 세계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풍광과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겠다. 네. 이제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네, 그렇습니다. 원산과 그 주변이 그렇죠. 겨울에는 여름에는 마시- 해수욕장이고 겨울에는 마치- 스키장이고. 네. 그러네요. 그리고 금강산이야 뭐 정말 뭐 봄 금강산, 가을 금강산, 겨울 금강산. 야, 여기 가보면 정말 오기 싫겠는데요. 이 마식령 스키장 이거 김지 선생님, 네, 옛날에 이거 마식령 스키장이 만들기 전에도 이 주변에 네, 원산의 이 산악지대 네. 스키장 개설할 만한 적당한 적임지가 염두에 있었습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위치가 철룡이라고. 위치가 철룡. 어디냐면은 여기거든요. 네, 이게 철룡이거든요. 철령. 이 철룡이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네네네네. 평양 원산 고속도로를 78년도에 이제 개통을 하면서 이 철룡으로 안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이 철룡을 넘어야 강원도에서 철룡을 넘어야 마식령 여기 철룡을 넘어야 평양에도 가고 함흥에도 가고 사련에도 가고 신우주로 가거든요. 근데 6.25 조선전쟁 시기에 이 철룡에서 이 철룡으로 군인들이 넘나들었죠. 이 철룡을. 그랬구만요. 네, 그래서 용이 철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면 또 이제 마식령 스키장 한 부분이에요. 이게 네. 이 철룡 아래, 네. 철룡 아래. 근데 이게 그때 요 철룡 있는데 요 마식령 스키장 여기 조금 가면 사적지가 있어요. 김성 네. 지성님 그때 머물렀던 사적지가 있는데 그 기준으로 거기 떨어지는 폭포가 엄청난 폭포는 구룡 폭포보다 더 장호마다길까? 이제 예. 거기 기준으로 김정일 위원장님이 이제 가서 여기다가 우리 스키장을 만들어 보자 해갖고 네. 그때 스키장이 아니고 여기다가 그때 그러니까 저 있을 때도 군인들이 도로 닦느라고 왜 일반 사람들은 왜 닦는지는 몰라. 근데 군인들이 그러니까 국가의 명령을 받고 가서 도로를 닦댔어. 저 있을 때부터 닦았는데 후에 보니까 마식령 스키장으로 이제 막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강원도 있지 않으면 이거 잘 몰라요. 마식령 스키장이 여기가 험한 산이고 정말 여기는 정말 고도 1630m인가 넘거든요. 네. 완전 스림이에요, 스림. 그래서 네. 여기 차가 한 번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부릉부릉 거기는 58 승용차 승리 자동차에서 만들어 온 거 거기 부릉부릉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네. 내려오고 막 이틀씩 막 자고 막 그렇게 철룡을 넘어가거든요. 현수물자 넘어가고. 네. 그래. 근데 이게 그것도 위치상 네, 남쪽에서는 대관령이 있거든요. 네, 대관령이 이제 영동과 영서를 가르는 네, 강원도의 큰 산맥이죠. 영입니다. 네, 그것처럼 마식령이 그렇구만요. 네, 원산에서 함경 북도 쪽으로 넘어가는 산, 그리고 네, 평안 북도 쪽으로도 넘어가는 산. 넘어가는 산. 그 이 고리를 넘어야지만이 항해도로 갈 수 있고
그렇구만요. 평양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김일성 주석님께서 원산 고속도로, 원산 평양 고속도로 직선 도로를 냈죠. 네. 그때 국민들이 동원돼 갖고 정말 온 나라가 다 정말 평양 고속도로로 나와서 이제는 이 철룡을 이제 사용을 많이 안 하죠. 철룡을 그렇겠네요. 사용을 안 하고 이거를 만들어 놨고 이제 가운데다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가- 남쪽도 그렇거든요. 진부령, 대관령 이런 데 있는데 네. 이제 직선 도로를 뚫어가 산을 뚫었기 때문에 네. 옛 도로는 이제 등산객이나 많이 다니고 있죠. 네. 근데 이거를 스키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훨씬 더 관광객만 정세 좋아져서 유치만 하면은 굉장한 그 관광지대로 완전히 변화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요 주변에는 원산시 사람들, 강원도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가죠. 예, 여기 가까우니까 저기 자강도에도 스키장이 있거든요. 네, 네, 네. 부산 쪽에 스키장이 있는데 또 거긴 또 거기 주변 사람들이 가고 근데 이제 많이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갔다 와서 저한테 막 뭐 보내주기도 하긴 하는데. 네, 네, 네. 자,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제 아이들, 네, 지난번에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공동 훈련을 마식령에서 한 바도 있죠. 네, 정세 좋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남과 북의 스키 선수들이 공동 훈련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 여기는 이제 학생들 스키 훈련을 하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좀 넘어갔어요. 예, 위원장님 얘기하시죠. 예. 관계에서 그 평창올림픽 다들 그 감동과 화합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공동 훈련도 했지만 이 동계올림픽 공동 개최를 위해서 남쪽의 이 강원도 체육회 관계자들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 관계자들이 실사를 했어요. 근데 루프나 그 구조가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런 이제 판단을 내려서 굉장히 고무됐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정상적인 발전의 경로를 걸었다면 아마 굉장히 우리 민족 구성원들에게는 감격적인 기억을 남길 수도 있었던 곳이 이제 마식령 스키장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호텔 숙박시설이 있잖아요. 지금 왼쪽에 보입니다만, 그 진춘규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자기가 여러 세계 명소들, 관광지들을 돌아다녀 봤지만, 조금도 손색이 없는 훈련시설을 갖추고 있다. 다만, 이게 이제 제재 때문에 이 1년 365일 쭉 그 객들을 받아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쪽 내 이민들 휴양시설만 염두에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남북관계가 다시 평화로운 관계로 복원이 되고 국제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아마 남쪽에 있는 분들도 또 북쪽에 있는 인민들도 금강산과 원산, 마식령 스키장 스포등관을 하나로 그걸 뭐라고 그러죠? 패키지 관광이라고 그러나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곧 가볼 수 있는 그 진수를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조만간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좋은 보충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요, 원산은 함남이잖아요. 네. 함경남도인데 반해서 함흥은 함경북도죠. 이 함흥 함흥이 함경남도, 함경남도입니까? 원산은 네. 북강원도죠. 예. 강원도. 그래서 예. 북강원도 이 함흥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이성계가 방원 이방원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함흥에 가서 이제 퇴임 이후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방원이가 보낸 차사를 활로 쏘아 죽였다는 그게 함흥차사입니다. 함흥간사, 이 함흥차사라는 게 함흥 가면은 소식이 꽁구문 소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성계가 갔던 그 시절로부터 시작해서 함흥에는 이제 평야가 있어가지고 이제 살인만이 생산되고 사과, 보리, 밀콩 이런 것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는 함흥은 이 화학단지,
한국 전쟁 때도 화학 공장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이제 B-29를 포격이 함흥에 유달스럽게 많이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폭격이. 거기다가 이제 메가드가 북쪽에 이제 핵벨트를 깔겠다, 핵무기를 사용해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북쪽에 그 순수한 그 인민들, 주민들이 함흥으로 다 집결해가지고 20만 명이 집결해가지고 3만 명만 미군 배를 타고 남쪽으로 온 게 바로 거제도로 온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모님이 함흥에서 미군 배 타고 왔다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53년생이에요. 내려와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랬던 그 함흥, 이 화학단지가 있는 함흥, 여기가 이제 북쪽에서 자랑하는 이제 주체섬유, 28 비날론 연합기업소가 있는 곳입니다. 이 함흥에 대해서 우리 김지 선생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함흥에는 북쪽으로 말하면 공업지구라고 하죠. 함흥은 이제 뭐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벌판이 있어서 농업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이팔 비날론 공장이 있고, 흥남 제련소가 있고, 그다음에 뭐 행정구역도 그렇고, 행정구역도 많고, 또 함흥에는 중앙대학이 수리대학이 있고, 함흥 수리동력대학이 있고, 고려약학대학이 있고, 중앙대학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함흥 공업대학이, 이게 중앙대학인데 유일하게 이제 함흥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잘 돼 있죠. 냉면, 함흥 냉면. 여기는 이제 네. 감자가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감자로 녹말을 만들어서 냉면이 북에서는 냉면이라고 그러지 않고 국수라고 국수다고. 그러죠. 네, 국수였어. 근데 언제부턴가 냉면으로 변해갖고 냉면이라고 하는데, 뭐 함흥국수, 그다음에 뭐 억류관 국수, 뭐 이렇게 국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좀 녹마 국수가 유명하죠. 녹마 썩해갖고 감자를 썩해갖고, 그다음에 그 물을 우려갖고 이제 그거를 다시 걸러서 만드는 게 이제 녹마 가루인데 질기고 수하고. 함흥냉면이 평양냉면보다 좀 질기죠. 그렇죠. 네. 그 평양에는 메밀로 만들기 때문에 네. 메밀은 좀 뚝뚝 끊어지고. 네. 그래서 공업지구로서 이제 여기는 정말 여긴 노동자구라고 말합니다. 북쪽에서 말하면 노동자구, 그러니까 노동자도라고 말하죠. 여기가 노동자가 한 80% 되죠. 다른 노동자 도시구만요. 우리로 네. 말하면 안 돼. 울산 같은. 네네네, 그렇습니다. 비날련 연합기업소, 그다음에 흥남 비료, 제철 연합, 이게 다 함흥에 있으니까 정말 노동자. 그래서 북쪽에서 말하면 함흥 얄개락이거든요. 엄청 세거든요. 남자고 여자 단합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고 으쌰으쌰 하는 게 소재 함흥 얄개라고. 네. 정영일 위원장님 음소거 해주시고, 우리 네. 남쪽은 이제 나이론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북쪽이 네. 비날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섬유를 해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남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나일론은 석유화학 제품이죠. 예, 석유에서 예. 원사를 뽑아서 사용하는 거고, 근데 북쪽에는 이제 원료가 나지도 않을 뿐더러 원료가 이제 귀하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리승기 박사가 예. 주도를 해서 석탄에서 이제 섬유 원료를 뽑아내는. 네, 네, 네. 그래서 이름은 비슷합니다. 나일론, 네. 비날론. 근데 네. 김지 선생님, 그 비날론 남쪽에서 네. 나일론 옷 입을 때 하고 북쪽이 비날론 옷 입을 때 네. 질이 좀 어떻습니까? 아니, 비날론 이름이 그렇게 돼 있고 나이론이라고 하죠. 나이론. 예. 이 질이 북쪽에는 아무래도 있잖아, 이렇게 장사,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국가 예산, 국가를 위해서 경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모든 제품이 다 질적으로 튼튼하죠. 이렇게 두껍고 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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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남쪽에 와서 보면 얇아. 예, 다들이 예. 다 보여. 북쪽에는 뭐 안 그러니까 두껍게 돼갖고 탄탄하게 하면 탄탄하죠. 또 그 네, 차이가 네. 있는 거야. 네, 네, 네. 근데 제가 그 북쪽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비날로는 이 섬유,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재료보다는 네, 이 공업용 섬유를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네, 네, 방금 네. 그 김진생 이야기하셨듯이 좋게 표현하면 튼튼한 거고 예, 좀 나쁘게 표현하면 뻣뻣한 테이프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옷으로 해 입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걸 부드럽게 만드는 기술도 개발됐다고 하는데 뭐 제가 북에 가본 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해방 직후에 뭐 봉쇄라는 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니까 네, 북쪽에서 높이 평가하는 건 우리 자체의 원료를 가지고 네, 네, 네. 필요한 이 섬유를 생산해냈다는 것. 그래서 지금도 그렇죠. 이승기 박사는 뭐 핵물리학에 전공하시기도 했지만 북쪽에서는 아주 가장 네, 존경받는 네. 과학자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제 의식주라고 하지 않고 식의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의 쪽, 옷 입는 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남의 기술이나 남의 자본이 아니라 순전히 북쪽에서 많이 생산되는 석탄에서 이 비날론 이 추출을 해가지고 제조를 해서 옷을 입히는, 그래서 주체 섬유라고 하는, 그래서 북쪽에 우리 동포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는. 요즘은 우리 석탄에서 비료도 만들어냅니다. 네, 네. 그래서 주체 비료라고. 주체 비료, 주체 섬유. 네. 석탄에서 뭐 온갖 게 다 나오는구만요. 자, 이 섬유가 한때는 이제 사양 산업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옷 입어 보면은 질 좋은 옷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는 문제에 있어서의 이 민중들의 요구는 굉장히 다양화되고 고급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래 산업에 있어서도 결코 홀시될 수 없는 저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함흥을 지나서 또 다른 도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이 단천입니다. 단천. 북쪽은 사실은 지하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남쪽은 지하자원이 없어서 광물 전체 소비의 88%를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비싼 달러를 주고. 근데 북쪽에 다 있어요. 석탄도 있고 무연탄도 있고 저기 뭐 마그네사이트는 세계 3위 매장량, 네. 철광석은 세계 4위, 없는 게 없습니다. 그거를 유무상통으로 있는 것으로 주고받는 걸로 해서 아까 이제 철도, 도로 이런 걸 우리가 좀 투자해서 깔아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광물을 가져오면 됩니다. 돈 들 일이 없어요. 남쪽 퍼주기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오히려 퍼옥입니다. 비싼 달러 수입하는 것보다는 북쪽에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남북철도가 연결돼 가지고 화차에다가 광물을 실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철도를 연결하면은 철도만 연결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가스관, 전기, 배선 이게 다 종합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남북 산업협력, 특히 이제 시베리아 천연가스 이런 거를 이제 동해 북부선 경원선을 타고 이제 남쪽으로 전달해 주면은 친환경 에너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남북 경제협력, 산업협력에 엄청난 이 공헌을 세울 텐데 그중 지대 하나가 바로 단천입니다. 단천. 단천에 보니까 단천의 별명이 백금산이래요. 백금산. 네. 금이 늘렸다는 거야. 그래서 금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아연이 있잖아요. 아연. 북쪽 최대 아연 산지고요. 그러다가 이 용량 대연광산은 세계적인 마그네사이트 단지고요. 연과 아연, 마그네사이트가 대표적이지만은 금은 몰리브덴, 흑연 25종 이상의 광물도 매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마그네사이트 같은 경우는 높은 열을 잘 견디기 때문에 용광로 내화벽을 만들거나 시멘트, 고무, 제지, 도자기 공업에 쓰이고 알루미늄보다 가벼워가지고 우주 항공에도 마그네슘 합금이 이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천에 대해서 우리 김지 선생님과
우리 정열 동지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이 저면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남쪽에서의 철도가 근데 남쪽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시장 경제다 보니까 이윤을 많이 따지는 나라예요. 그러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저희들은 제가 원산에 있을 때 남쪽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우리 원산으로 철길 넣는다고 했어요. 철길이 있는데 우리는 땅만 빌려주면 그 이유를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우리 원산이 이제 잘 산다. 이제 막 그렇게 소문이 날 땐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몇 년 동안 하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원래 러시아에서는 그 한국에 뭐 채무인가 무슨 뭐가 있어서 그거를 배로 수송을 하면 3개월인가 걸린다고 해요. 근데 우리 원산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하루인가 걸린대요. 이거 그렇게 하면 엄청 러시아도 엄청 뭐 이 수송비 많이 들지 않고 남쪽은 빨리 받으니까 좋은데 남쪽에서 그러면 러시아 보고 하는 소리가 야, 북쪽에도 돈 받아라 자꾸만 하니까 그다음에 북에서 우리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잖아. 이게 북쪽에서 모든 걸 제동을 걸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쪽 분들이 이 타산이 너무나 많아. 이거 원래 러시아하고 뭐 하게 된 인구를 러시아는 그래 너네 땅으로 그냥 가자. 가면 거기서 너네 거기 운비를 좀 받아라 뭐 이렇게 해갖고 합의가 돼서 러시아하고 남쪽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철도 지금 넣는 문제도 남쪽에서 그 경제 대표단이 철도 무슨 이런 거 대표단이 북쪽에 갔잖아. 갔는데 북쪽에서 왜 안 하겠다고 하는지 저는 북쪽 사람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염탕꾼이야. 남쪽 사람들은. 실제 가서 철길을 하려고 간 게 아니라 사실 그 목적으로 갔지. 정부가 내 가라 하니까 오브직으로 따라가서 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자기 이윤, 자기 논문이나 발표를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지금 막 그거를 내려갖고 막 해갖고 지금 뭐 책을 내고 있잖아. 실제 철도를 위해서 막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옛날 90년 우리의 70년 전 철도였다. 뭐 어쩌다. 그렇게 할 게 뭔가 그 북쪽에서는 염탕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겠다고 뭐 가서 이렇게 합시다고 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아니 네, 네. 북쪽에서는 또 뭐냐면 옛날엔 나무 레류였어. 이거 아니면 침묵이 나무였어. 그걸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해서 콘크리트 레류를 다 거쳤거든요. 강원도가 제일 한심했어. 그 기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나무 레류였거든요. 그걸 천내 세멘트 공장에서 세멘트 생산해갖고 다 교체했거든요. 근데 그곳이 뭐 남쪽에서 뭐 지하철 KT가 싱싱 달린다고 했었잖아. 북쪽이 싱싱 돼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 그 나라의 자기 나라 정도에 맞게 조금 해서 나라 발전시키는 거지. 남쪽에 뭐 KT가 다닌다고 북쪽에 뭐 70년대다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저 같아도 막 야 오지 마 이렇게 할 정도인데 이게 좀 잘못돼서 그래서 철도 연결하는데도 한국 분들이 관점을 바꿔야 돼. 네, 네.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은 낳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조금 해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해나갈 생각 안 하고 70년대 옛날 거야. 우리가 자제를 많이 돼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렇죠. 절대로 그리고 남북 철도는 북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쪽 경제를 남쪽을 위한 위해서입니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출이 거의 7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배로 가는 것보다 3분의 1, 비용도 속도도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수출 단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경쟁력이 높아지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대륙을 향한 우리의 꿈, 우리가 해외라 그러잖아요. 제외라 안 그러고 해외. 우리는 남쪽은 완전히 휴전선 때문에 섬나라처럼 살아요. 그래서 네. 꿈도 분단되게 만든 이런 현실을 뚫고내기 위해서는 육로로서 철도와 도로가 연결돼야 된다는 것이고 북쪽 그것도 사실 미국 놈들 때문이에요. 대북 제재 문제라든지 한반도 긴장 조성해서 남북 합의 이행 안 되게 하고 판문점 선언의 핵심 골자
남북 철도를 연결하자 그래 놓고 또 안 되고 있는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이제 자주평화운동을 열심히 해야죠. 정열 위원장님, 네네. 그 여기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니 뭐 단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뭐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비슷하겠지만 단천하면 바로 마그네 사이트가 떠오를 정도로 풍부한 지하 자원의 보고다. 그런 기억만 남아 있는데 우리 그 김진생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남쪽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했어요. 남북 철도 도로를 연결하는데 러시아와 북쪽 구간은 우리가 연결을 하겠다. 대신에 전체 철로 구간이 연결이 되면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부산까지 가스관을 자비로 건설하겠다. 남쪽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 자원 확보하죠. 안정적으로 싼 값에. 그 다음에 건설 비용 들지 않죠. 누가 봐도 혹할 제안인데 고민하던 이명박 대통령, 당시 대통령, 지금 뭐 감옥에 있습니다만 거절했어요. 이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이 어디 있나.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러지 않았어요? 경제는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뭡니까? 돈 되면 뭐라도 해야 되는 게 자본주의인데 호박이 넝굴째 굴러오는 걸 발로 걷어찬 역사가 있죠. 네.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저 고속철도 세계 1위인데 이 북쪽으로 들어오는 이 조중간에 중조간에 고속철도를 자기들이 건설해 주겠다. 그걸 뭐 돈으로 받겠다는 게 아니라 이 통행료를 30년, 40년 장기 통행을 통해서 그걸 이제 갚는 방식으로 하겠다. 그럼 돈 안 들이고 건설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북이 노했어요. 북도 자본주의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 땅에 건설하는 철도, 고속철도는 우리 스스로 혹은 남북 간의 협력으로 할 거기 때문에 중국 니들 끼어들지 마라 라고 한 거죠. 예. 자, 이 결론은 비슷한데 동기는 정반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자원 부원이 풍부하고 기회가 좋고 여건이 좋아도 이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자기 국익을 먼저 우선하는 이런 정치 또 그런 지도자가 없다면 그런 뭐 조건이나 자원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뭐 단천 자체보다는 이 눈앞에 보이는 남북 교류 협력, 그 다음에 공동 발전이라는 것도 그런 마음이 우리 민족의 이익, 우리 국민들, 인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마음이 우선되지 않으면 그냥 그림의 떡이다. 그런 면에서는 지식과 정보보다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좀 이런 사례를 통해서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은 말씀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청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진은 이제 제철소로 유명합니다. 지금 남쪽으로 말하면 포항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항만도시고, 김책시, 옛날에는 성진시였는데 김책시로 이름 바뀌었는데, 청진과 이제 성진, 그 일대가 이제 제철 연합기업소가 많고요. 청진 제강소, 제2금속, 건설연합기업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북방의 대야금 기지다 라고 불릴 정도로 철생산량 1위입니다. 김책 제철소가 말이죠. 그래서 이 청진에 대해서 우리 김지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시고 정열 동지가 보충을 좀 해 주시죠. 청지는 항으로 되어 있고 항만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뭐
김청진 아니 김책이 또 이게 따로 떨어져 나와서 김책 제철소도 있고 연합기업소가 있고 그다음에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김책에 공군대학이 있고 뭐 그렇게 있는 거에는 뭐 크게 이 도에서는 청진이 인구도 66만 명 정도 네, 된대요. 꽤 큰 네. 도시예요. 그죠? 여기는 항만으로서 항으로 많이 하는 거죠. 예. 음, 자, 청진 위에 이제 나진인데요. 나진 선봉은 그 군대 생활도 오래 하시고 해서 네, 또 이제 나선 특별시잖아요. 경제 네, 특구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외국에 이제 자본이나 기술 합작 사업 이런 걸 이제 해서 그 결과를 이제 좀 확산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특구를 개설해서 해왔는데, 군 복무는 나진에서 해군에 있었다고요? 라진에 있었어요. 네. 라진 방진이라고 있습니다. 네. 라진 그 다음인데, 거기서 라진 이제, 해운대학도 있고, 그죠? 네, 해운대학은 마전이 있고, 네. 해운대학이 있어요. 해운대학. 이게 중앙대학이거든요. 해운대학이 있고, 음, 음. 그다음에 라진은 일제강점 시기에 라진은 그 그 라진에 가면 그 라진역이 일제 시대 때 지었던 그 유물이 좀 많아요. 그 네. 일제놈들이 이제 북쪽에는 일본 놈들이 많았어요. 예. 북쪽에는 예. 일본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남쪽에는 북쪽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걸 그냥 말한다고 하면 코쿠니가 많았어요. 미국이. 네. 그래서 이제 함경 북도에는 광산이 많습니다. 네. 탄광도 광산이 많습니다. 구문광산 이런 네. 광산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선전 80년대 선전에 가셨잖아요. 네. 거기 가서 보고 와서 라진 선봉을 특구로 만들어 갖고 어떻게 했냐면 라진 선봉을 하나로 뭉치면서 거기 주민들을 다 이주시켰어. 아, 지방으로 다 이주시키고 81년도에 각 부대 소대장들 그러니까 군관학교 졸업해서 탁 배치받아서 1, 2년 된 소대장들을 전국의 소대장들을 3천 몇 명을 제대시켜서 네. 라진 선 들어앉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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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라진 선봉을 들어서 그 주민들은 들어서 이주시키고 그 제대 군관들로 주민을 만들었어. 네. 왜 했냐면 여기 이제 특구를 만들었으니까 외국인들을 상대해야 되잖아. 예. 상대하려면 만만해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 입장에서 거예요. 만만해서는 안 되니까 제대 군관들로 그 라진 선봉을 집 싹 다 밀고 새로 다 지었습니다. 그 군관들로 자기네 살 집, 자기네가 운영할 거 그걸 다 지어갖고 거기에 이제 또 제대 군인들, 여성 제대 군인들 83년도인가 제대되는 여성 군인들 뭐 고사포가 많거든요. 고사포 네. 이제 뭐 국제공군 고사포 여성들한테 막 설득해갖고 거기에 보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족을 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일하다 보면 이제 서로의 그렇게 해서 가족을 만들려고 우리 시집장가를 그렇게 해서 거기에는 라진 선봉은 일반 사람이 없습니다. 다 제대 군관들로 된 집이에요. 그렇게 네, 하고 네.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 이제 개방을 했잖아요. 네. 개방을 저 있을 때 했는데 러시아는 두만강역에서 하바롭스크까지 가는 게 한 보름 걸립니다. 기차가. 네. 네. 기차가 보름 가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라진 선봉에 들어와서 장사할 수가 없는 거야. 뭘 네. 가지고 보름을 거쳐갖고 운비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 네. 사람들 좀 나왔다가 안 나가고 중국 사람들이 표를 잡은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실표를 봐야 되지. 원래 그거 하고 그다음에 신우주를 특구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돼서 그냥 라진을 특구로 해놓고 지금 중국 사람들이 한 20%는 들어와서 장사를 토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또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견이 많아. 좀 돈도 있고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 또 고만해지잖아. 비대해지고 하면 중국 사람들을 막 이제 막 정보도 좀 훔쳐가고 또 남쪽 사람들은 중국에 들어가서 낮은 선봉에 들어갔다 거기 뭐 했다는 사람들한테 또 한국 돈, 안기 돈 막 뿌려갖고 야 북한에 그 장마당에 와서 꽃집이 사진 좀 찍어와 그거 가져와 내 돈 얼마 줄게 이렇게 해갖고 하다 나니까 네. 중국 와서 그 비대인 사람들이 한순간에 몰락인 사람들이 좀 많아 또 네. 거기서는 무조건 압수해서 그러니까 압수했어.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북쪽으로 봤을 땐 간첩 행위를 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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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중국에 와서 우리 이면하고 그다음에 북에서는 이제 출국 금지 시키고 뭐 이렇게 해갖고 초기에는 막 복잡했어요. 근데 지금 말고 제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안정적으로 잘 돼갖고 그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서 싼 물건 가져오면 북쪽에 막 날아가면 북쪽에서 그 고난의 행군식에도 많이 도움됐죠. 네. 그렇게 해서 낮은 선봉이 그렇게 했던 거고 그다음에 웅기, 선봉이라는 게 웅기였어요 옛날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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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어머니가 이제 이제 러시아에서 들어와갖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해서 거기 사적지가 되어 있습니다. 웅기가. 네. 황해 투사들이 이제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거기 이제 많이 해갖고 유적지죠. 거기에 썩 들어가갖고 웅기가. 그래서 이제 활동했던 곳이고 제가 군사복무하면서 그다음에 나진에는 또 조선소가 한 2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 잠수함은 거기서 안 만들고 경비함도 이제 생산하는 단위고 거기 생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또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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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일 위원장님 좀 보충해 주시고 낮은 선봉 특구에 네, 대해서. 뭐 한북도 그러면 이제 두만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조선조 말기 때부터 우리 동포들이 간도를 개척하기 시작했던 곳이고 네. 또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남부 여대에서 지금 이제 연변 조선족 자치조라고 그러죠. 여기에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한겨울 넘어갔던 곳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만주에서 싸우던 독립군들이 온성지구도 있고 아까 웅기 말씀하셨지만 이 조중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수시로 넘나들면서 공작도 하고 전투도 벌였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깊은 네. 곳이고 요즘 뭐 한북도 출신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남쪽에서 홍광철인데 네. 어쩌고 하는 말씀이고 이 최근에 2년 전에 나진 선봉 특구에 갔다 나온 이제 제일동포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법적 제도적 여건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도 있고 중국 사람들도 있고 사업가들이죠. 네. 그다음에 한국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답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현재는 제재 때문에 이 투자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 네. 다만 이제 그분은 이제 전문가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시냐면 최근에 이제 신냉전 구도라고 하는데 네. 한미일 또는 이제 인도태평양 포위 전략이 있고 여기에 맞서는 이제 조중러 북방 삼각 동맹이 있는데 만약 그게 현실화된다면 군사적으로는 위기가 고조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이 대북 제재를 미국에 의한 혹은 국제사회 제재를 뚫을 수 있는 혹은 그걸 능가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는 남쪽 기업들이 비록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은 있지만 이 외국 기업들이나 다른 나라보다 먼저 들어가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까 그 원산 갈마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쪽에서는 남쪽이 기업인들이 투자를 한다면 언제든지 받겠다. 네. 원산 갈모는 그 관광지이기 때문에 국제 관광 특구이기 때문에 가장 원하는 건 뭐냐 숙박시설이에요. 예. 호텔이나 숙박시설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직접 하면 되니까. 그 낮은 서문 같은 경우에는 이 조중러 간의 새로운 경제 특구로 부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게다가 네. 이제 그 부동항이 필요로 한 또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싶은 중국과 러시아 이해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신의주 특구처럼 양빈 사건이 재발될 가능성은 없냐고 했더니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네. 앞으로 주목해 봐야 될 북쪽 지역이라면 나선 특구가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신의주 특구, 금강산 특별지대, 낮은 선봉 이 특구 이런 부분이 개성공단을 포함해서 북쪽에 이제 5개 특구가 있고 20여 개의 지방 지역 개발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중로 이 삼각지, 두만강 이 하류 삼각지역에서 조중로의 이 공동 번영의 터전이 되리라고 보고 먼저 이제 남과 북의 기업인들이 먼저 한 발 앞서서 가야 된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열리면 다 달라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늦죠. 그렇죠. 자, 쭉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가 열차 타고 여름 휴가를 원산에 가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남북 경제 협력의 이 대동맥이라 그럴까, 그걸 열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남북 철도가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놈의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이 북을 주적이라고 그러고 선제 타격해갔다고 뭐 전혀 이 천방지축으로 이런 말을 했었고, 거기다 그 배경으로는 미국의 이제 중국 견제 전략 차원에서 한반도 긴장 이전에 벌써부터 대만 앞세워서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펠로시가 어제 그저께 쭉 방문했잖아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 일본 5개국을 방문하는데 이 5개국이 전부 다 대중국 봉쇄망입니다. 이걸 거구 여성 의원이자 하원 의장이 방문하니까 중국이 얼마나 강경 대응을 지금 대만 포위 실전 훈련을 이제 2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일부터인가요? 시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대만이나 남중국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은 똥물이 이 불꽃이 한반도로 바로 이제 튈 수가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당장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한미 군사 연습을 실기동 훈련을 포함해서 축소 형태가 아니라 확대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당장은 지금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한 여름 휴가로 원산으로 가게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지 선생은 예를 들면은 남쪽에서 군사연습을 한미동맹으로 군사연습을 하면 북쪽 주민들이나 북쪽 군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살아봐서 알 거 아니에요. 70년대부터 팀시프트 훈련이라든가 지금 분단 70년 동안 내내 그러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북쪽은 뭐 어마어마하게 긴장을 하는 모양이던데 어떻습니까? 최고사령관 명령 준존시 상태에 명령 공공메터에 의해서 준존시 상태로 그렇게 명령을 하달합니다. 왜 하달을 안 하면 이것이 제가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북쪽에서도 이제 훈련 나갔다가 군인들이 들어와서 장탄 해제를 하고 탄을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털컥털컥 해보고 이제 어발 사고가 안 났을 때 그 다시 해체하고 그다음에 무기고에다 갖다 윷는데 그렇게 하다가도 무기 메고 그다음에 군무 나가다가 무기 메고 그 창대 앞에 있습니다. 거기서 찰컥 할 때 오발 사고가 나는 거 있어요. 검사했는데도 탄알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 그 오발 사고. 근데 그거는 예기치 못한 일이잖아. 근데 북쪽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훈련을 하되 니네 앞마당에서 해라. 왜 훈련을 저 비무장지대 쪽 앞에 와서 굳이 하냐. 거기서 오발 사고라도 나면 뭐합니까? 남쪽에서는 오발 사고라고 하죠. 북쪽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집 앞에다가 똥물을 갖다 였는데
네. 실수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북쪽의 오발 사고로 인해서 3차 세계전을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 왜냐면 뭐 하는 거야? 왜 너네가 쏘았어? 그래. 그러면 우리는 전투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맞받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북쪽 군인들이 준전시 상태로 들어가고 노동조기대, 청년군의대, 청년군의대는 중학교 3학년, 그다음에 6학년, 그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애들 노동조기대 가서 군의서에 가서 무기 다 메고 혁기 끼고 이렇게 하고 네. 학교 다닙니다. 예, 군인 예, 예. 이런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도 죽는 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는다. 예. 이양 출바는 육탄이 되자 하는 게 북쪽 군인들의 전투 마인드입니다. 예, 예, 예. 항상 일반 준비되어 주민들도 막 대피 훈련도 하고 그럽니까? 남쪽에는 민방위 훈련 같은 걸 하는데. 대피 훈련은 안 하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이제 대피 훈련은 안 하고 이민반에서 모여놓고 저녁마다 반상회를 하죠. 네, 네, 네. 이게 국가가 이러니 뭐 포치를 했으니까 각 주민들에서 긴장해서 그다음에 회의된 생활하지 말자. 그러나 포치가 그냥 중앙당에서 한번 딱 포치 최고사령관 명령 내려면 전국이 그냥 저 말단까지 그냥 하나의 목소리가 쫙 네, 준비된 상태에서 늘 긴장돼 있죠. 네. 그래서 원산 그 68년도에 네, 프로비오 그 점탐선을 납포해 가지고 한 적이 있죠, 원산 앞바다에서. 네. 수협으로. 그래서 보통 보면 원산 그 해수욕장에서 그 포사격 훈련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동해를 향해서. 이게 원산 해수욕장이 아니고 안변에 가면 안변이 바닷가하고 연결돼 있어. 근데 여기 좀 들어와 있어. 여기는 논밭이야. 근데 네. 여기 이게 있어. 그 해수욕장 바다는 아니고 그 바다 그러니까 모래가 이렇게 돌판으로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예. 아주 갈대가 막 있어. 이 원산이 아니고 그 안변 그게 사격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군인들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말마다 각 부대에서 뭐 강원도에는 1군단하고 5군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5군단이 이제 조금 퍼져서 안변에도 있고 원산에도 있고 그러니까 네. 군인들이 훈련 막 하다가 그렇게 하고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 저는 이제 어떤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일기 훈련이 12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거든요. 4월 1일까지. 그러고 일기 훈련 끝나고 훈련 판정 기간이 있어. 너 일기 훈련 너네 부대 얼마나 잘했냐. 이거를 판정하기 때문에 고사포는 고사포, 그다음에 무슨 방사포는 방사포대로 그 훈련장에 가서 이제 말 맞다는 강산리 아시죠? 강산리. 네. 강산리 용수로 설치했는데 거기가 사격장이에요. 네. 바닷가. 거기 강산리, 그다음에 안변 여기가 강원도의 함경남도 사람들은 안변으로, 그다음에 저 항해도 평안도 사람들은 강산리로 군대가 딱 이동해갖고 거기 가서 사격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국가 네, 판정. 근데 그때 판정에서 쏠 때가 남쪽에서는 그 문세 난 탈북자들이 뭐 군대 갔다 왔던 사람들이 왜 이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어. 네. 막 쏘았다면서 강원도에다 한 발 쏘았다, 막 미림에서 한 발 쏘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일본이 그 고난이 행군하면서 2년 동안 훈련 판정을 못했어.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훈련 판정을 못했으니까 이번에 조금 많이 좀 유화가 되고 하니까 이번에 이제 훈련 판정 하다 보니까 뭐 3월 달인가 그때 빵빵 쐈잖아. 그걸 가지고 훈련 판정 때문에 쐈는데 남쪽에서는 로켓 발사했다느니 뭐 발사했다느니 이렇게 막 되는 거야. 네, 네, 네.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원산이 아니고 안변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구만요. 예. 남쪽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한미 연합 이 전쟁 연습을 해마다 3월달, 8월달 크게 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는 공군훈련, 해군훈련 해가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네. 북쪽은 굉장히 긴장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북쪽이 이제 핵과 그 이동 수단을 가짐으로써 미국이 이제 전면 전쟁을 걸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이 우발적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 그 연습, 군사 연습 과정에서 오발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국지전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도 제대로 안 갔다 온 사람이 이 북주정론이라든지 선제 타격을 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 좀 윤석열을 걱정하지 않을까. 까딱 사고 쳐버리면 말려드니까 그런 우려까지 들고 최근에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로 떨어졌잖아요. 미국도 아무리 자기 말을 충실하게 오히려 미국 이익보다 더 앞장서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할지라도 자국민들로부터 이 지지율이 높지 않으면 때때로는 갈아치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싫어해요, 미국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미국 놈들이. 토사구팽을 잘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유념을 좀 하면서 당면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전쟁 연습 중단을 위하여,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종전선언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우리가 8월 13일 날 서울역에서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남북 철도 있기 사진전을 해요. 서울역 대합실에서. 그래서 이제 플랜카드를 뭘로 걸까 했는데 이렇게 걸었습니다. 미국은 남북 철도 가로막는 대북제재 전쟁 연습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윤석열한테는 윤석열 정부는 남북 합의 이행, 남북 철도 연결에 나서라. 나서라 이렇게 좀 점잖게 윤석열한테 일단 부탁하는 쪽으로 구호를 제기를 했습니다. 정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윤석열이. 남북이 한반도 평화를 계속 어지럽히고 남북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이러면은 윤석열이가 7천만 결의로부터 결코 온전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이제 우리 6.15 경기 중부 집행위원장 신영배 동지도 들어오셨고, 그러고 평화철도 전국 여성 모임에 우리 최영수 동지도 들어오셨고, 그러고 평화경제회의에 우리 이건덕 공동대표도 들어오셨고, 현대당주 간봉주 동지도 들어오셨고, 그리고 남북상생통일연대 여는 우리 최만정 선생인지 누군지 들어오셨고 했는데 자기 의견도 좋고 또 김지 선생에 대한 질문도 좋으니까 짤막짤막하게 한 말씀씩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시 최만정 선수구만요. 네. 또 막걸리 한 잔 한 얼굴인데. 네, 뭐 한잔 하다가 뭐 하는데요. 20초만 예, 20초만 얘기하세요. 좀 술 한잔 재밌게 됐으니까. 해서 원산 간다고 그래서 휴가도 안 가고 있는데 정세 강연도 아니고 그래서 딱 두 가지요. 하나는 원산 예, 해수욕장에 2019년 다녀온 사람 이야기가 예, 돈을 받는데 해수욕장에 들어가는데 음, 그래서 원주민들은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평양에서 온 사람들이 음, 많이 논다. 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음, 우리 선생님이 계실 때 북에 해변에 들어갈 때 돈 받았나 안 받았나. 그리고 받았습니다. 해변에 주로 다니는 사람들은 누군가 해수욕장 나도 수영복 안 입고 그냥 대충 옷 입고 다니지만, 놀 때 사람들 어떤가. 두 번째, 음, 가면 또 먹고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북한 드라마나 무슨 이런 거 보면 조개, 석유 구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이런 먹는 문화, 이런 것 좀 이야기해야 가고 싶지, 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북한을 가고 싶지가 않겠다, 나도. 자, 두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 최만정, 우리 최근에 석사학위 받은 우리 상생통일연대 대표님. 하나는, 원산 해수욕장 갈 때 요금을 받느냐? 북쪽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죠. 요금 받습니다. 요금 받아요? 네. 좀 그러니까 저렴하게 왜 받나? 네네네. 그러니까 음, 국가 가격으로 음, 아니 조가 있을 때는 10전이어서 10전. 음, 10전이 뭐냐면 거기 들어가면 물 쓰잖아. 예, 거기 또그 관리원들이 이거 청소하잖아. 뭘 예, 집어내고 뭘 집어내고 뭘 예, 집어내고. 그다음에 수영복 빌려주잖아. 예,
내 노력이지, 내 노력. 근데 그분들은 국가가 월급을 줘. 네. 주지만 1인당 10전이면 완전 싼 가격이죠. 근데 아이들이, 네, 해수욕장은 원산시 사람들이 더 많죠. 그 집, 청도 옆에 있는 아이들이. 네. 또 하면 모여가라, 골로 가고. 저는 평양 원산 고속도로를 입구에 있어요. 그래서 성동까지 가려면 한 20분 가요. 20분, 30분. 네, 네, 네. 그래도 애들 데리고, 그 다음에 뭐, 엄마다, 뭐, 언니다, 이렇게 해갖고, 성동에 가죠. 가서, 그 다음에 수영하는데, 뭐 있냐면, 퇴근 시간 이후에는, 이거 없어. 그러니까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야. 근데 네. 그때는 애들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애들을 돈 받는 건 나쁘지 않은데 통제를 해야 되잖아. 애들이 혼자서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운영 받습니다. 네. 조금만 저렴하게 받구만요. 네, 근데 네. 그거 들어가면은 뭐 조개를 뭐 수육 뿌려가지고 굽고 아, 먹을 그거는, 거는 좀 풍족합니까? 그거는 음. 그 원산 해수욕장 안에는 조개 못 잡아. 조개가 없어. 예. 근데 그 옆에 떨어져 나가면 음. 장사꾼들이 예. 장사꾼들이 잡아다가 거기다 불판에서 놔. 그러면 내가 그 한 판에 5원, 한 판에 10원 내고 앉아서 먹는 거지 뭐. 네, 네. 사서 먹는 거지.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최망준 선생님이 열차든 뭐든 타고 빨리 원산 다녀오셔야 될 것 같아요. 김지 선생님부터 남쪽 주민들에게 뭐 또 정부에게 미국에게 하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게 한마디 한다면 지금 북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 대화를 위해서는 비핵화란 말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핵을 만드는 거를 비핵화라고 포장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해도 솔직하게 비핵화란 말을 안 쓰고, 자, 우리 언제까지 너와 나 적이 되겠나? 이제는 70년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100년 세대가 가까우는데 후대들에게 넘겨줄 거는 남북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손을 맞잡고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비핵화란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 비핵화란 말을 안 해도 얼마든지 그 말을 안 하면 아무래도 북쪽에서도 손을 잡을 수 있지는 않겠나. 네. 미국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미국은 지금 가만 보면 북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북은 제가 있을 때도 그랬지만 조선이 없는 세계는 없다 그랬어. 조선이 없는 세계는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니네가 전쟁을 하면 세계는 없다. 핵을 발사해서라도 우리가 망하면 니네도 망한다. 그래서 세계는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한 담대함을 가지고 미국하고 상대를 하는데 상대보다도 미국이 뭐랄까 점이 대담을 해서 정전협정을 통화협정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국교 정상화를 해서 조선도 허리 펴고 떳떳하게 주권국가로서의 자기 일을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데 미국이 협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 좋은 말씀입니다. 남쪽 동포들한테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어떤 태도를 좀 바꾸라든지. 네. 남쪽의 국민들이 북은 너무 못 산다. 그다음에 너네는 안 돼. 이렇게 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도 좀 읽어주고 좀 잘 사는 사람이 남쪽이 잘 사는지는 모르겠어. 네. 북쪽이 더 잘 산 것 같아요. 마음상으로. 그런데 이제 좀 마음으로 그냥 북쪽으로 막 비방하고 헐떡고 너네는 무슨 말을 해도 막 헐떡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 이웃에게 손 내밀듯이 손잡고 남북이 하나 되는 그 길로 통일은 못 돼도 교류만이라도 해갖고 서로 있잖아 마음이 좀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